안녕하세요. 부자가 진행 중인 부인부인 양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집값 터무니없이 오르죠. 자고 일어났더니 수천만 원이 올라와 있고 또 한 달 사이 2억 3억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서울시 도봉구마저도 전용 84제곱미터가 10억 시대에 도래를 하고 이어서 고양 삼성지구나 용인 기흥구 역시도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지 않을까? 패닉바잉 당연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표로 보는 부동산 시장, 지금 현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기동향에서는 선행지표가 있습니다. 선행지표가 뭐냐면 경기동향을 나타내는 각종의 지표 중에서 시장의 흐름보다도 앞서서 나타나는 지표를 선행지표라고 해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런 선행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량, 전세가격, 금리, 경매 이런 것들이 집값의 선행지표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지표들이 현재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량부터 살펴볼 건데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 올 1월에 거래량이 확실히 줄어든 게 보입니다. 12월에 7,464건에서 1월에는 1,850건은 확실히 줄었죠. 신고 기간이 30일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파격적으로 늘지는 않겠죠. 늘어나봐야 한 2,000건대 수준에 머물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1월이 12월 거래 거래량보다도 무려 75%가량이 줄었네요. 강남권 중에서도 유일하게 또 유난히 서초와 송파가 많이 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를 볼게요. 경기도도 줄어든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달인 24,000건 정도에서 1월에는요 절반가량이 1만여 건으로 줄었네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000건대에서 더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좀 어떤 파격적인 좀 신호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를 보면 2019년 3월에 유일했었는데 이때는 왜 거래가 이렇게 확실히 줄었냐 하면 전년도인 2018년에 종합적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9.13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거래가 많이 위축이 되고 거래량이 줄었던 거죠. 2019년을 제외를 하면은 아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한 번씩 2,000대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왜 또 떨어졌냐면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이때 장기적인 침체를 겪었었고 2012년과 2013년에 가장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원래 떨어지면 더욱더 매수에 나서야 되는데 심리상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연도에 거래량도 많이 위축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근에 1월에는 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줄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동안 어떤 대책들의 효과들도 있었을 거고요.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섰죠. 특단의 공급 대책. 이 부분들이 또 대기 수요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사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기도 했었죠. 저는 무엇보다도 신용대출의 규제가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을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신용대출을 넘어갔고 영끌을 통해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융감독에서 직접 나섰습니다. 신용대출 관리 방안을 내놨죠. 전문직이라든가 고소득자 한도 축소를 하는 방침과 함께 11월에는요 신용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출받은 지 1년 이내의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대출을 회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부분들도 좀 노골적으로 인상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9월에는 신용대출 금리가 2.8%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때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4% 수준이었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랑 신용대출 금리가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금리 인상도 해라 이렇게 해서 아주 강력하게 어떤 어필을 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신용대출 금리가 작년 2.8% 떨어졌던 것이 12월에는 3.5%까지 오르게 됩니다. 2018년 신용대출이 4.5% 수준에 비하면은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단기간 내에 2.8%였던 게
3.5%까지 단기간 내에 올랐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신용대출 금리 상승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 2.3% 떨어졌던 금리는 작년 12월에는 2.6%까지 올랐죠. 기준금리는 동일한데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당장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나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매매 가격 상승률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지난주에 이어서 0.09%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를 해오다가 동일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강남 4구의 상승률을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강남 4구 같은 경우는 서울의 집값의 선행 역할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이 어떻게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냐라는 부분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강남구를 제외하고 서초, 송파, 강동 이 지역이 전주보다 상승폭이 많이 줄었어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폭을 좀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경기도로 볼게요. 경기도는 오히려 상승률이 커졌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하더라도 상승률이 그닥 큰 폭의 변화가 없었는데 10월부터 상승폭이 상당히 커진 걸 볼 수가 있죠. 왜 상승폭이 커졌을까요? 패닉 바잉 때문입니다. 즉 이제 서울의 전세값에 또 매매값에 못 이겨서 경기도로 많이 이동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발생을 한 거죠. 신용대출까지 막히는 상황에서 서울의 집 마련은 정말 꿈도 못 꿀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경기도로 많이 이동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도권 인구 순이익은 2006년 이후에 14년 만에 가장 많았고요. 서울의 전출자의 65%가 경기도로 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서울의 전세가격 상승과 매매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어떤 서울로 패닉바잉이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경기도의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의 집값은 상승은 좀 더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서울의 전세난이라든가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좀 패닉 바잉이 좀 더 나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전세 시장을 좀 살펴볼게요. 전세 가격은 매매 시장에 또 선행 지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할인도가 높아지죠. 보증금을 활용해서 재투자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갭투자가 또 이제 성행을 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것을 또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전세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을 보니까 큰 폭으로 오르던 것이 조금씩 주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은 지난해 11월에 한 주에 0.15%까지 올랐던 것이 점차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고, 지난주에는 0.12%로 낮아졌어요. 유난히 강남권의 전세 가격이 좀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데, 서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9월에 0.23% 올랐지만 지난주에는 0.08 수준으로 상승폭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을 좀 볼게요. 이야, 인천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에 한 주에요 0.61%까지 올랐었습니다. 이 모습이 그렇게 올랐던 것이 최근에는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고 급격하게 상승폭이 낮아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인천은 그동안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인식이 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물론 매매 가격도 너무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가격에 대한 저항성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 경기도는 오히려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0.25%에서 지난주에 0.27%까지 올랐네요. 매매 가격 상승률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는 서울의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상승에 못 이겨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수요가 많이 늘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중저가 아파트들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앞서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든 전세값이든 좀 더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실거래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민감하다고 얘기를 하는 재건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표를 보시면 대치 음마 아파트입니다. 올 1월에 거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해 12월에는 거래가 많았는데 전용 84.43제곱미터가 12월 5일에 2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30일에는 22억 8천만 원에 약간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됐네요. 매물은 25억 원까지 올려져서 나와 있습니다. 매물은 많이 나와 있는데 호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거래가 많지 않은 거죠. 다음으로는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는 1월에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네요. 실거래가를 보면 82.61제곱미터는 이제 24억 8,100만원에서 거래됐던 게 역시 최근에는 약간 떨어진 24억 1,000만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역시 매물은 현재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호가가 최고 27억 원까지 나와 있다는 거. 새 아파트도 봐야겠죠.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1월에 2건밖에 거래가 안 됐네요. 84.98제곱미터가 2일에 33억 원에 거래가 됐어요. 지난해 12월에 33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매물은 32억 원부터 39억 원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아크로리버파크는 한강 조망권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매물 가격도 좀 다양하게 나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경매시장도 볼게요. 경매시장 역시 주택시장에서 선행지표 역할을 합니다.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는 좀 자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기 침체가 곧 온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 경매시장은 너무 핫합니다. 지난해 아파트 낙찰가율이 95%를 넘었어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매가 열리지를 않다 보니까 한 번씩 경매장이 열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는 거죠. 그래서 유난히 좀 또 이제 낙찰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매 시장에서도 법칙이 또 하나가 있어요. 경매 낙찰가율 5년 법칙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높은 매각가율 6년까지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강남구의 아파트 낙찰가율을 봤을 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에 2004년은 제외를 하고는 추세적으로는 90% 이상의 높은 낙찰가율을 유지를 해왔었어요. 이후에 2007년부터는 80%대로 낙찰가율이 하락을 했거든요. 최근에는 2015년부터 5년이어서 90%대로 낙찰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가 6년치인데요. 다소 많이 과열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주택시장의 선행지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변수가 있었다라는 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집값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지표들을 통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월에 대폭 줄었습니다. 자, 두 번째, 매매 가격 상승 폭도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의 집값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강남권의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 가격 상승폭도 점차 둔화가 되고 있다. 특히나 강남권의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대출금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것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10년 주기설이라고 들어보셨죠? 과거에 외환위기가 있었고요. 이후에는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지 않나라고 했지만 코로나가 터졌어요. 하지만 영끌을 통해서 움직였던 2030들로 인해서 그 10년 주기설을 약간은 늦춘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출 이자 부담들이 점차 늘어나겠죠. 또 하나, 상기 신도시가 올해 사전청약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사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죠. 공급 대책. 그 기대감으로서 아마 대기 수요자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즉 집값 조정 쓰나미가 곧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다리세요. 오늘도 당신의 집을 응원합니다. 부잉부잉 양지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